안녕하십니까. 의료 행정 판례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 2주 반 이렇게 좀 공백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하고 또 얘기하고 또 생각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이제 또 아시다시피 형사 사건이지만 또 우리 같이 민사 사건 그리고 또 이로 인한 또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료 행정 판례 연구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명 장정결제에 의한 장청봉 사건. 장정결제에 의한 장청봉 사건, 사망 사건. 한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법원 기록 그리고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이신 또 대장학문외과의 선생님 그리고 사건을 담당했던 또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사실관계도 많이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러나 아직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적인 얘기는 조금만 드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행정처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면허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니까 주로 그쪽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한번 다 얘기하지 마시고 예.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나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게 정말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이 지금 15일인데요. 9월 10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를 한 그런 사건이고요. 이게 강남에 있는 대형병원에 계시는 소화기내과 조교수하고 전공이 2년차가 조교수 선생님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셨고 전공의 선생님은 집행유예 2년이 나와서 구속까지 되지는 않았던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서 발생된 의료 사고라고 해서 약간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 조금 이제 나눠봅시다. 사실관계를 보면 등장인물이 이제 쿨프랩을 투여하는 간호사도 나오는데 이제 간호사는 어쨌든 피고인에서는 빠져 있군요. 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피고인 1은 대학병원의 조교수고요. 예, 피고인 피고인 2는 이, 이제 전공 2년차, 내과 전공 2년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관계를 보면 환자 나이가 혹시 꽤 많습니다. 네, 이게 몇 살? 82세인데 성별은 따로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 그리고 그때 당시 때 소화기내과에는 이제 제가 기록에 의하면 한 토요일 정도에 이제 전과가 되고 금요일까지는 신경과에 입원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로 신경과에 입원하고 계셨죠? 이분이 기저질환으로 뇌경색이 있으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신경과에 아마 언제 입원했는지 기록에 안 나오지만 먼저 입원해 있던 그런 상태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거동도 많이 불편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L튜브까지 넣고 유지를 하고 그걸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셨습니다. L튜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 구독자는 다 의료기관에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 연화작용이라든지 잘 씹고 먹고 이런 거 잘 못할 때 저희가 그 튜브를 넣고 유동식을 이제 넣죠. 그러니까 국물 같은 걸쭉한 거 이렇게 넣으면서 바로 영양분을 바로 위장관으로 투여하는 그런 관입니다. 요걸 이제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경과에 입원해서 뇌경색이 오거나 뭐 말을 잘 못하거나 연화장애가 있거나 뭐 이러고 그러면 이제 많이 이 L튜브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검사를 몇 개를 했는데 CT하고 엑스레이 검사했다고 그러는데 24일이니까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날 어떻게 나왔죠 결과가?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장에 종양이 좀 의심되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마비성 장폐색이 있고 그리고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라는 그런 상태가 영상학과의 소견으로 판독이 이미 돼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장, 맹장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시쿰, 아펜딕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그 부위에서 약간 대장에 가까운 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도 기록을 봤는데 이 상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대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장의 구도는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는데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제 직장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위로 가는 부분에서 이 대장 종양이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소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쪽이죠. 그래서 거기에 종양에 의해서 이제 이 장의 이런 흐름, 음식물의 흐름 이게 굉장히 좀 나빠진 상태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영상의 소견에서는 이제 마비성 장폐세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됐었고요. 마비성 장폐세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 날 토요일인데 소화기내과로 전과가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24일 날 그 식경과에서 영상 판독에 따라서 네네. 아무래도 이게 대장암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장암이 의심됐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추가적인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조치를 위해서 아마 그 소화기내과로 전과가 그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필이면 그 날짜가 토요일이에요. 보니까 주말이 그렇죠. 끼어 시작되는 그런 때더라고요. 그렇죠. 아쉬운 거는 항상 토요일 날 많은 일들이 참 벌어진다는 거죠.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 이런 분들이 주로 병원에 남아있는 그런 시기에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기내과에 이렇게 이 대장암 환자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시경을 합니다. 네, 그게 어떤 의료기관이나 같은 프로토콜을 갖고 있죠. 내시경을 하고 내시경 상으로 뭔가 종양을 제거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 같으면 다시 소화기내과에서 내장은 외과로 또 다시 외과로 넘겨주죠. 전과하죠. 네, 그래서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오더가 났는데 일요일부터 쿨프랩 장 청결제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2리터를 주라고 오더가 납니다. 네. 이분이 좀 특이한 거는 레빈 튜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쿨프랩 2리터 오더가 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의 그런 어떤 사실관계는 좀 급하게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주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지금 사실관계가 있는 사실 정확한 이 사실관계는 사실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간호사가 주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 분복을 해서 넣었는지는 지금 현재 예, 판결문상에는 알 수 내용이 없죠.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 경험 있는 선생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면 이 50cc짜리 이런 이 우리 튜브 같은 걸로 쭉쭉 넣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저항이 와서 이렇게 레빈 튜브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기 힘들다고 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2리터를 넣는데 꽤 힘들고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이 환자 상태가 좋았으면 좀 많이 통증이라든지 버거운 걸 표현했을 텐데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또 그것 자체도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또 계속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쭉 그런 장청결제를 넣어서 이제 월요일 날 내시경을 하려고 딱 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뭐 법원 기록도 그렇고 신문 기사도 그렇고 빠져 있는 내용이 한 2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주입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25시간 되는 것 같은데 기록이 좀 별로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쉬워요. 네. 그렇죠.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의무 기록을 습득하게 될 의무 기록의 어떤 시간 관계상으로 어떻게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관계에서 좀 궁금한 거는 쿨프랩을 투여한 이후에도 환자가 변을 봤다라고 피고인 측은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게 의무 기록에 잘 나와 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판결문상에는 이게 확실하게 대변을 봤다 안 봤다 이 내용이 판결문상에서는 제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피고인들은 주장을 하나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신빙성을 주고 있지 증거의 능력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변을 본 시간이라든가 양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는 이제 법원은 그렇게 인정을 법원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기록이 부실하다 이렇게 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 담당 피고인 1, 조 교수님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그리고 전공의가 병원에 당직 의사로 남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처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무 기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아무래도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는 본인이 이제 판결문을 쓰기 편하도록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이 생략이 돼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조금 사실관계를 예.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꽤 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사실 그 피고인 측 그 변호사님하고도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친한 사이인데, 이거 조금 연결이 됐으면 정말 좋은 또 내용을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까지 좀 한계가 있고, 또 다음번에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 사실관계는 이렇고, 사실은 이제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이 환자가 다른 의사 선생님,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갔으면 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망하지 않고 좀 좋은 치료 받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읽었을 때 예. 기존으로 얘기하면 어느 병원에 가든 간에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이 사람이 합법적인 상황으로 일을 잘 종결했을 것 같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든 누구한테나 가도 똑같은 결과가 올 거라고 하면 그 피고인만이 꼭 무슨 책임을 다 져야 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책임을 과연 이 사람한테 지울 수 있느냐.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다른 사람에게 가면 잘할 수 있는데 너만 좀 미흡하거나 부실하게 했구나. 안 될 거다. 그 이제 부실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뭐 예견 의무, 회피 의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쁜 결과에 이르게끔 했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사실은 과실범이 이제 되는 건데, 사실 뭐 다른 과실범에 비해서 업무상, 그 의료인이 범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전문가 분야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우리 보는 우리 의료기관,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구독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은 살다 보면 분명히 이 일을 하다 보면 한두 번은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두 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당할 수 있는 사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안 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정말 다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겠느냐,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대장암이 의심이 돼가 무슨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의심이 되면 사실은 내시경을 가장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건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내시경을 해서 일단은 뭐 사이즈, 크기,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어떻게 잘라낼 수 있는지 를 먼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수술, 그다음에 1차적으로 뭐 뗄 수 있으면 뗄 수 있으면 떼고, 예, 네. 뗄 수 있으면 떼고, 뭐 이러면서 조직 검사 바로 이제 그 떼면서 조직 검사, 그런 걸 이제 다 소화기내과에서 하니까, 이제 지금 여기 사건은 이제 3차 의료기관이니까 많이 분할이 돼 있죠. 그래서 소화기내과에서 하는 영역은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이제 대장암 외과에서 또 나머지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분업이 잘 돼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주말이 아니었으면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좀 해봐요. 네, 저희도 그렇게 좀 아쉬운 사건들이 네. 주말에 가끔 예. 그다음에 생기더라고요. 간호사가 조금 베테랑했으면 또 좀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은 아마 기록을 조금 확인을 분명히 네. 해볼 필요는 좀 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그 3차 대학병원의 대장학문 외과 교수님, 현직 교수님하고 이제 좀 통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 대장암 자체가 굉장히 커가지고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거는 바로 수술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이즈였었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뭐 영상 소견에서 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막힐 정도의 대장에 생기는 그런 암이다, 그러면 일단은 내시경을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아쉬운 사건이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실제 이제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의료진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진짜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법에서 많이 쓰고 있는 논리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 1번으로 많이 보는 게 일단 예견이 좀 되느냐. 예.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짜 예견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큰 그 논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예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회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예. 부분인데, 과연 이 사건은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 먼저 다뤄질 수 있는 통계가 얼마나 있는데 예견할 수 있습니까? 내빈 튜브로 넣어서 장이 천공되고 파열되고 이런 게 얼마나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들어본 이거는 케이스는 뭐
이런데 좀 한번 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도대체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그냥 주말에 몰빵을 하면서 굉장히 이 환자가 좀 힘들게 됐는데, 하여튼 이쪽 입장에서도 굉장히 운이 없는 것 같고 또 이쪽 입장에서도 굉장히 운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항소심에서는 여러 가지 다툴 수 있을 만한 네, 점들이 꽤 많이 항소심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법리적으로는, 형법적으로는 한번 기대 가능성 이론을 한번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사실관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장청결제를 넣고 난 다음에도 정말 배변을 잘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탄핵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심에서 그게 주요 쟁점 중에 하나로 거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좀 더 예.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저도 딱 처음에 사건을 듣고 야 레빈축으로 꾸역꾸역 억지로 넣다가 오바돼가지고 흡인성 폐렴이 되지 않았을까, 그냥 기도가 막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기도가 막히지는 않았다.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은 예. 아마 사후에 그 영상을 찍었던 걸로 예, 생각이 예, 되는데 예, 예. 거기에는 이제 흡입성 폐렴에 대한 흔적은 그러게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또 다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여기가 이제 메인 주제로 넘어와서 의사가 어떤 범죄에 뭐 유죄가 되었든지 뭐 이런 유죄가 되는 그런 판결을 받았을 때 내 면허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로는 15년도에 나온 보건복지부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그 자료 첫 페이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언제든지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인데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정 선생님이 쭉 살펴보셨을 텐데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으셨습니까? 이 그 책자의 가장 큰 내용은요, 그냥 목차를 보면 네. 그냥 가장 간단하게 나옵니다. 네. 일단 제목 자체가 내 면허를 잘 관리하자라는 네. 그 측면이고요. 네, 네, 네. 그 부제로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자격 정지 및 예. 면허 취소 처분 사례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예. 그 자격 정지하고 면허 취소가 됐던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네. 네. 정리해서 모아놓은 네. 그런 사례고요. 예. 실제 안에 내용을 들어가면은 이제 통계 현황, 그리고 이제 기준, 공통적인 기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대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격정지 처분이 통계 현황은 그럼 1년에 한 몇 명쯤이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됩니까? 그거는 자료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아요? 궁금한데. 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자격 정지라고 하면 이게 형법에도 나오고요. 또 우리 여기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또 행정기관에서도 이 자격 정지라는 이제 또 처분을 내리고 그러는데 좀 혼동스러울까봐 잠깐 여담으로 하면 이 형벌의 종류 중에 뭐 사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형 무기징 이런 거 있듯이 자격 정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필요하면 자격 정지를 하는데 그 자격 정지는 의사 면허하고 관계가 없고요. 뭐 예를 들면 법인의 임원이 되는 거 또는 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 일정 기간 제한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이제 독자적인 그런 자격 정지는 형법에 한 조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죄였죠? 예, 낙태죄. 낙태죄. 예. 예, 낙태죄 보면 이제 동의 낙태죄죠. 그러니까 부녀가 낙태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네 해드리겠습니다. 요런 거 이제 인부가 스스로 낙태하는 걸 낙태죄라고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것 같아 동의 낙태죄라고 하는데 이 동의 낙태죄 때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자격 정지를 명하는 게 있고, 보통 얘기하는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럴 때는 따로 법원에서 내리는 자격 정지는 없죠. 그거는 이제 약간 부연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예.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낙태죄는 아까 먼저 얘기 드린 것처럼 얼마의 자격정지를 취한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처할 수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되는 범죄는 이제 그 조항이 낙태죄도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2017년도에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재미가 없는 법조문이 돼버렸어요. 네. 네, 그건 우리 구독자들이 참고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제 자격정지 중에서 이제 면허 정지라든지 면허 취소가 있는데, 이렇게 의사가 진료를 좀 불성실하게 해서 뭐 환자가 사망에 이르고 이런 경우에
이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가 내려온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였죠?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면허 정지 사례하고 면허 이제 취소 사례들은 이제 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법정화되어 있고요. 이게 의료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면허 취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내용이 작습니다. 먼저 얘기 드리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됐을 때는 이제 면허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리고 세 번째는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격 정지는 조금 사안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그 나중에 올려드릴 자료에 있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명백하거든요. 이게 이 자료집에서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에 해당되는 사례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 리베이트, 무면허 의료행위라든가 의료기사한테 근거 없이 업무를 지시한 경우, 그리고 이제 개설, 그리고 의료 관련되는 거나 진료기록부, 진단서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부분만이고요. 이제 정말 애매한 게 뭐냐면은 기타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해 주신 손상. 예.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의료법 66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조항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품위손상이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되는데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돼 가지고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면허에는 큰 관련이 없다. 이게 오늘의 좀 어느 정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먼저 얘기드린 의료법 66조에 적용을 받고 그리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원래 처음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도 이 자료집을 추가로 다시 보면서 확인한 내용 중에 그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이제 오래된 사건이긴 했는데 대구에서 이제 소아 하나를 이제 몇 개 병원이 이제 경유를 해서 갔는데 응급실에서 갔는데 이제 좀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 진료가 어렵다라고 해서 보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몇 개 병원을 거치면서 아이가 사망을 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본 그 한 신문 내용에서는 일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의사의 과실을 얘기하면서도 자꾸 이런 걸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이 중요한 과가 자꾸 기피과로 되면서 점점 그런 쪽에 의사 선생님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할까 또 이런 고민을 하시던데 이게 비급여가 많고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과 선생님들은 사실 또 이런 일을 당할 일도 별로 없죠. 리스크가 별로 없죠. 네, 아이를 좀. 근데 항상 기피과에 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큰 의료사고를 당해서 구속이 되거나 이럴 일이 굉장히 리스크가 높죠. 그래서 뭐 수가가 낮아서 돈을 못 벌고 이런 것도 뭐 그냥 지역적인 문제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게 굉장히 이 형사처벌을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기피과로 많이 몰지 않나 이런 또 걱정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하는 의료 행위 자체가 리스크가 높은 행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면서 좀 근데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고대 우리 안덕선 교수님은 항상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항상 캐나다의 그런 법제에서는 이런 정도면 다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문제를 삼는 거지 이거를 감옥에 가야 되냐 이런 문제로는 절대 생각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우리도 선진국가가 돼가지고 기피과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자꾸 범죄자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고 억울함을 잘 내주고 이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는 분명히 보완을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게 기피과 흔히 말하는 기피과가 앞으로 기피과가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